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. 처맞기 전까지는. 타이슨의 명언이죠. 그게 저한테까지 적용될 줄 몰랐어요. 저도 퇴사를 결심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나름대로 준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했거든요.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부터 계속 처맞는 거예요.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. 돈도 생각했던 것보다 2배 더 들고요. 시간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배가 더 길어졌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요, 창업은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 보여요. 이미 한번 경험해 보기도 했고,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단계별로 딱 알고 있으니까요. 그런데요,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, 오히려 처음 창업하니까 더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나?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. 오늘은 왜 처음 창업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지 제 5년간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처음 창업할 때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처음 창업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이유, 그 첫 번째는요, 업계의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정말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. 이 업계 안에 속해 있잖아요. 그러면 모든 게 다 익숙해집니다. 그러면 그 익숙해짐에 따라서 원래는 보이던 것들이 점점 더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기더라고요. 고객은 불편한데 업계는 원래 이래 왔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들.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데도 이거를 되게 중요한 것처럼 프로세스화 되어 있는 것들. 원래 그렇게 해왔었으니까 그냥 하는 것들. 이런 게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런데 외부에서 처음 이 업계를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는 이 부분들이 다 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. 이거 너무 이상한데? 이거 고객도 불편한데? 왜 이렇게 하고 있지? 이러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시선에서, 즉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러한 불편함과 그러한 시선을 나도 같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업계에 들어갈 때 있어서의 그 문제점을 가장 그 누구보다도 이 소비자에 맞게 다시 한번 이 사업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사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오늘 쌀소주라는 제품도 이러한 좀 맥락이랑 비슷해요. 우리나라에 전통주들이 진짜 좋은 게 많아요. 그런데 그 전통주들을 만드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프리미엄 소주, 그리고 조금 더 고가, 특색이 강한 어떠한 과실주, 그 다음에 약주, 청주, 뭐 이런 방향으로 약간 특색 있는 그러한 전통주들을 되게 많이 만들곤 하시고,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술 중에 하나는 소주잖아요. 그런데 이 소주라는 걸 점점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 먹기 시작하고, 분명히 그 대체의 기능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게 보이는데,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별로 만들지를 않는 거예요.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. 왜? 우리나라는 소주를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이미 업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요. 저는 이게 처음에 봤을 때 너무나 좀 어색했어요. 일반 식당에 가도 사실 소주랑 맥주밖에 안 파니까 이 쓴 소주를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잖아요. 이 대안을 분명히 만들 수 있으면 좋을 텐데, 음식이랑도 잘 어울리고, 그리고 그 쓴맛이 훨씬 더 덜하면서도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소주가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? 이렇게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. 그게 대기업이 뭐 하이트진로가 얼마나 강하고 롯데주류가 얼마나 강하고, 사실 이런 것들은 저는 모르겠어요. 그냥 고객들은 이게 불편해. 저는 그거가 딱 보였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그런가? 좀 검증하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쌀 소주라는 걸 출시를 했고, 그리고 이거를 컨텐츠로 바이럴 하기 시작했죠. 운이 좋게도 어쨌든 처음에 올린 영상 중에 하나가 300만 뷰가 확 나오면서 바로 롯데백화점의 전지점에 입점을 할 수 있게 됐고, 그리고 뭐 팝업 스토어의 제안들이나, 그리고 매장도 지금 6개월 만에 300개 매장을 돌파하게 됐습니다. 사람들도 어디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주시고요. 이거 저 원래 소주 못 먹는데 이 소주는 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이런 진정성 있는 댓글들이 막 달리면서 사람들도 막 나도 한번 궁금해서 먹어볼래, 이러한 반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. 사실 저희는 너무나 영세하고 그리고 규모도 작은 후발주자잖아요. 저희보다 훨씬 더 자본도 많고 중견급의 이러한
주류 회사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소주의 포지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. 저는 이게 이 어떠한 업계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소비자들의 시선으로 이 업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. 거기다가 왜 젊으니까 할 수 있는 이러한 감각들 있잖아요.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AI 기술들을 더 많이 다룬다거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안다거나 뭐 이러한 무기들이 더 이렇게 덧입혀지면 사실 후발주자라고 하더라도 대기업들이랑도 충분히 한번 붙어볼 만한 거죠. 지금 이게 가장 창업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 이유는요. 드림팀을 세팅하는 데 유리하다는 거예요. 처음 창업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사실 이 팀을 구성하는 부분이에요. 대표님, 그 능력자분 혹시 어디서 구하세요? 어떻게 구하셨어요? 뭐 이러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. 그런데 창업을 처음부터 할 때 이렇게 능력자분들과 함께 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런데 너무 꿀팁이 뭐냐면요. 제가 만약에 처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면 제가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. 저 이런 창업 좀 준비하려고 해요.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, 이렇게 바꿔보면은 뭔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. 라는 그런 구체적인 막 의견들을 얘기하잖아요. 주변에.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, 되게 나도 이 부분 되게 공감하고 있었는데, 저도 그거 하면은 한번 껴주시면 안 돼요?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. 지금 처음 창업을 하는 그 시기요.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. 혹은 뭐 30대 중반까지도요.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세상에 아직 증명을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. 그런 분들과 이 드림팀을 꾸릴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. 더 좋은 건요. 이 나이대에는 아직까지 책임질 가정이 막 이렇게 없는 분들도 많고요. 그리고 심지어는 연봉이 막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모셔오기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적을 확률이 높죠. 잠재력은 가득한데 이 세상에 본인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이러한 열망이 가득한 그런 분들, 창업자도 대표적이겠죠.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팀을 만들잖아요. 그러면 속도가 다릅니다. 에너지가 다르고요. 이 빠르게 비약하는 이 속도가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출퇴근하는 그러한 대기업들이랑 사실 붙어볼 만한 거예요. 자본이 부족하고 뭐 경험이 부족해도 이게 훨씬 더 지금처럼 빨리 변하는 시기에는 훨씬 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있잖아요.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이지? 라는 거를 한번 좀 이렇게 스카우터처럼 보시면서 나랑 같이 하면은 과연 어떤 그림일까? 어떤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? 라는 것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생각보다. 반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. 5년에서 10년 정도 창업을 이미 했어요. 뭐 성공하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았다고 한번 쳐볼게요. 그 분이 저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해가지고 주변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사람을 구하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미 그분들은 몸이 무거워져 있을 확률이 높아요. 그분들 주변에는요, 책임져야 될 가정이 이미 있을 확률도 높고요. 그리고 본인의 몸값도 너무나 높아져서 옮기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. 무엇보다도 체력도 예전만큼 안 되고요. 20대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도 예전만큼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때 가서 창업팀을 꾸리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꾸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. 사업은요, 결국 전쟁이에요. 누가 더 목숨 걸고 올인해가지고 이 에너지를 다 쏟아붓느냐. 사실 규모가 작아도 그런 팀은 정말 무섭습니다. 그런 팀을 만들 수 있는 그 배경, 그거는 오히려 대표가 처음 창업할 때 자기 주변에 정말 그러한 열망 가득한 사람들을 모았을 때 오히려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아져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, 재무적인 메리트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. 처음 창업할 때 또 겪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 재무 리스크예요. 그런데 처음 창업하면은 뭐가 좋냐? 일단 정부에서 청년들 그리고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리트, 그러한 정책들이 엄청나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일단 만 35세 미만의 청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요,
소득세 감면이라고 지역에 따라는 다르지만 최대 100%까지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. 심지어 업종에 따라서는 부가세까지도 면제가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.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요, 청년을 채용을 뭐 한 명만 해도 훨씬 더 이러한 금리를 우대해 주면서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고요. 대출만이 아니라 애초에 나와야 될 세액까지도 공제해 줍니다. 그리고 왜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. 그런 지원 사업들은 만 39세까지 아마 가능할 텐데, 그러한 지원 사업들도 청년들을 위한 TO들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.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이 청년 창업 혜택을 엄청 잘 활용하세요.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이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하셔서요, 이 청년의 메리트가 끝나는 이 시기 전까지 막 건물까지 사신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. 가장 좋은 점은 업종이 다른 걸로 새로 사업자를 내잖아요. 예를 들면은 한식당을 냈다가 일식당을 낸다. 이래도 또 다른 첫 창업이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 나이 제한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첫 창업 혜택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받으면서 이 재무적인 메리트들을 계속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만 35세 그리고 만 39세가 되면서 이 혜택이 진짜 한순간에 싹 사라집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, 처음 창업할 때 우리가 뭐 삐까뻔쩍한 사무실을 기대할까요? 같은 팀원들이 우리 사무실이 왜 이 모양밖에 안 돼? 이럴까요?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조금은 더 고정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허슬링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된다라는 거죠. 대표자 본인도 여기에 이제 다 올인을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책임질 가정이 적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정말 고정비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는 받을 재무적인 메리트들을 받고, 그 다음에 안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고정비들을 최소화하면서 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들한테 반응이 올 때까지 이 시간을 확 길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물론 처음 상품을 내고 서비스를 낼 때부터 막 고객들이 막 터지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. 그런데 이런 거는 너무 극소수예요. 정말 좋은 제품도요, 이 시장에서 인정받기까지 어느 정도 이 기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이 기간 안에 빠르게 넘어가게 되면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플레이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저도 32살에 창업을 했어요. 그래서 이러한 청년들의 혜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창업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. 심지어는 특히 남성분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군복무 기간을 여기에 좀 감안을 해줘요. 그래서 만 35세 미만에서 딱 끊기는 게 아니라 그 군 복무 기간 동안은 또 연장해서 이런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다 미처 지원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. 이거에 메리트들을 충분히 진짜 받아 가시면서 진짜 사업 구조를 만들어 가시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아마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. 정리해 보면요, 이 첫 번째 창업이 오히려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이유, 그 첫 번째는요, 외부자의 시선 그리고 그 소비자의 시선으로 이 업계를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다. 그러면 그 업계에 있는 플레이어보다 훨씬 더 소비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. 두 번째는 잠재 가능성이 많은 그러한 드림팀을 꾸리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이 두 번째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적인 걸로 외부의 어떠한 자금들, 청년을 위한 혜택들,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많을 뿐더러 고정비를 좀 낮추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공감받기가 쉬운 그러한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,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저는 정말 만약에 창업을 하신다 그러면 이 혜택들을 받을 수 있을 때, 그때 처음 창업을 하는 거를 정말로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. 여태까지 경험을 충실하게 쌓아왔던 거는 기본입니다. 기본이에요. 그냥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이에요. 그런데 이 창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.
창업하면서 세무적인 부분, 뭐 노무적인 부분들,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적인 부분들, 그리고 재무를 또 하는 이러한 부분들, 혹은 뭐 영업을 하는 스킬들, 마케팅을 하는 어떤 경험들, 점점 더 하면 할수록 노련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큽니다. 이거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 공부할 수 있잖아요. 물론 창업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겠습니다만, 그거는 또 창업을 해나가면서 빠릿빠릿하게 배우면 되는 부분이고, 그리고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조금은 더 예습하듯이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 세 가지 있잖아요. 처음 창업할 때 있어서의 그 메리트는 오히려 나중에 두 번째, 세 번째 창업할 때는 가질 수 없는 메리트입니다. 그때만 받을 수 있는 메리트인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앞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메리트는 정말로 확실하게 좀 챙기시고, 그 다음에 이 디스어드밴티지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채워가면서 최대한 창업 확률을 높이는 창업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제가 지난 5년 동안 피부로 느끼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아서 답변 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. 앞으로도 이러한 내용들 제가 더 계속해서 시리즈물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이 영상들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화이팅입니다.